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을 떼내 광양곡성 구례와 묶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순천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2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신 신도심이 포함된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었습니다. 순천 해룡면 주민들이 사실상 광양 지역구 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해룡면민은 순천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순천 시민단체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7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했고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선거구로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종지역하고 묶어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의 경우 2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국 30곳을 조정 대상 선거구로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목포시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구 21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인데요. 특히 청년 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 인구 20만 명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목포 시내 거리입니다. 당시 열었던 10개 청년 창업 점포 가운데 현재는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포시에서 상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조건이었지만 원도심의 상권 침체와 소비 둔화 등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한 것입니다. 지자체와 뭔가 협력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같은 소비와 경기 침체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인구는 지난 2019년 22만 9천여 명에서 올해 8월 21만 4천여 명으로 6.6%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18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같은 기간 6만 2천여 명에서 5만 800여 명으로 1만 1천여 명, 18.6%나 감소해 감소폭은 훨씬 컸습니다. 청년들이 오랫동안 정착하고 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출생아 수도 지난 2020년부터는 1년에 800여 명에 그치면서 합계 출산율은 0.74명, 22개 시군 가운데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하고 취업 쪽으로 가장 먼저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 희망 디딤돌이라든가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그리고 문화복지 카드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청년 인구와 출생아 수 감소가 급속하게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순천시 의회가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책이 의대 신설이 아닌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새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은 고성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기룡 기자입니다.
주민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단상으로 나가려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들어보자는 주민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의 고성과 항의 속에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조사업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연양들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가동해도 대기 환경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최소 5군데 이상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저 정도로 갖다 지금 한 군데만 갖다 선택해가지고 한 것은 급하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한 뒤 연양들로 선정한 거라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군데가 있었고 그 5군 중에서 유럽 후보지로 지금 연양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당초 1시간 30분 일정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는 1시간 만에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산강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위해 작성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주민 보호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한빛 1, 2호기는 수명 연장이 아니라 폐로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수원이 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지자체들의 주민 공람을 강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검토와 보완 요청은 당연한 권리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빛 원전본부는 법적으로 초안을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지자체가 공람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완 요청 지자체에 답변서를 보냈고 앞으로도 공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주민협의체가 합의한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에 일부 풍암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풍암호수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시청 개발업자와 합의했다며 즉시 사퇴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안에 담긴 지하수 유입 방안은 인근 지역의 땅꺼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수심을 1.5m로 낮추는 것 역시 개발업체의 관리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에 대형 친수 생태 관광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물관리와 생태 관광 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Y 프로젝트는 영산강 수질 개선과 체험형 레저 시설, 걷고 싶은 강변 백리길 등을 위해서 2026년까지 3,78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짚라인 등 관광 레포츠 사업을 위해서 민자 유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선대학교 18대 총장에 김춘성 치의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거에서 1순위로 선정된 김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최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수시 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가가 난 면적을 초과한 농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소유한 토지의 농로 개설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영암군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미니버스가 도로 옆 고랑으로 빠지면서 전신주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고구마 수확 작업을 끝내고 목포로 가던 인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버스가 방향을 잃고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탁성호 납북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반공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거 판결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서 당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군으로 구성된 최후 시민군 동지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군 동지회는 어제 출범식을 열고 선언문을 통해 5.18의 진정한 이름은 민중항쟁이 돼야 한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가치를 폄훼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와 나눔, 대동과 연대가 항쟁 정신이라며 5월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언문에는 최후 시민군 생존자 중 1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이나 낮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바람은 해안 지역에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은 더욱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어제보다 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0도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2도, 여수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강진과 장흥 20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